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사주팔자 중에서 일간, 일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정화, 일간 분들 운의 흐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무료 만세력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아무 곳에나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료 만세력에 들어가셔서 생년월일을 넣으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면 남자 표시를 하고 여자면 여자 표시를 하고 양력생일인지 음력생일인지 표시를 한 다음에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칸 8개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한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한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 위에 연, 월, 일, 시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여기 이제 월이고. 근데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일이에요, 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일주잖아요. 일주. 태어난 날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네.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갑을병정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위에 글자가, 여기 글자가 뭔지를 아시면 제 영상 들으시면 돼요. 이 위에 글자가 갑을은 나무고, 병정은 화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글자를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제 정화. 10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정화일간 분들. 네. 정화일간. 정화 적어볼게요.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선 병화를 했습니다. 병화는 태양이다. 우주에서 으뜸이다. 모든 행성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양 중에 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태양은 낮에 뜨잖아요. 병화는 낮에 뜬다면 밤에 뜨는 것도 있어야겠죠. 네. 달이나 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둠을 밝힌다.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촛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초가 이렇게 녹아서 타면서 계속 이렇게 불빛을 계속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글자예요, 정화는. 그래서 희생, 봉사정신이 있습니다. 네, 남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조금씩은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촛불이라는 게 교회 가도 촛불 태우고 절에 가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초를 써요. 종교성의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이 뭔가를 믿으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종교를 딱 믿지 않아도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지극한 마음으로 뭔가 기도하는 그게 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화에 대한 설명. 네, 밤에 뜨는 글자이고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달이기도 하고 네, 촛불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병술월, 병화, 네,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병화도 불이고 얘도 불이에요. 근데 얘는 음간의 불입니다. 정화는 음간의 불이고요. 얘는 양의 불이라고 했어요, 병화가. 그래서 음과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견이 아니고 겁재라고 부르고요. 정화가 토를 만나면, 네, 토를 만나면 식신이나 상관이 되는데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되죠. 사실은 정화분들한테는 병술월이 조금 불리한 달이기는 해요. 왜냐면 병화하고 붙으면 사실
태양이 이기거든요. 이렇게 이긴다 진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밤은 짧고 낮은 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병화 앞에 태양이 떴는데 낮에 낮 시간에 촛불 켜면요, 촛불 킨지도 몰라요, 아무도. 밤이 돼서 분위기 내려고 초 키우면 촛불의 존재감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낮에 초 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초를 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병화 앞에서는 사실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정화예요.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정화가 술토를 만나면 12운성이 양이 됩니다. 원래 병술이란 글자는 12운성이 묘라고 했죠. 근데 묘의 성향보다는 정화가 술토를 만났을 때 양의 관계에 놓이는 이 습성이 더 강하게 발휘가 돼요. 그러면은 양은 요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12운성으로 따지면 이제 양이라는 글자가 그 12신살, 신살로 따지면은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하늘 천자예요. 네, 하늘에서 준 살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어떤 피할 수 없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찾게 되는, 뭔가 절대 신에게 저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든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네, 요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강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물론 이제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큰 병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술토가 화의 고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일관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묘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병화가 들어가든 정화가 들어가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건강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데가 없다면, 이번 달에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적 장소에 가지 못한다 한다면은 마음속으로라도, 네, 좀 뭔가를 비는 촛불을 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달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 사실 저는 이제 귀신이다, 흉신이다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해서 설명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전문으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의미 자체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관이라는 글자는 여자 입장에서 자식의 의미가 있고요. 상관이라는 글자가 자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주부이신데 자녀가 있다, 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건강, 그리고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이번 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 정화일관 분들은 좀 말이 쉴 새 없이 잘 되실 수 있어요. 상관이라는 게 이제 말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업적으로 풀면 참 좋다. 네, 직업적으로 영업이라든지, 네, 홍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풀어내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정화분들은 이번 달 이제 이런 건강 부분, 그리고 이렇게 조금 종교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달인데요. 그거 말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술토 안에 편재가 하나 들어있어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재라는 것, 재성, 돈을 이야기합니다. 네,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돈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근데 그게 겁재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경쟁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쟁자. 근데 사주는 경쟁자가 등장하면요, 내가 항상 져요. 특히 사주 원국에 있으면 더해요. 경쟁자가 먼저 돈을 취하는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이 사주라는 이 원리가.
그래서 이 술토 안에 신금이라고 하는 편재가 들어있는데요. 이 신금하고 병화하고 공식이 있어요. 합을 해요. 결합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돈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쟁자라고 한다면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동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동업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을 한 것까지는 아닌데 같이 일했는데 내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돈 빌려가는 거죠.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번 달. 정화분들은 돈거래 하지 마셔라. 네, 돈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돈거래 하지 마라. 예,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이번 달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네. 건강하시면 사실 뭐 다른 부분은 다 내가 원하는 걸로 노력을 하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건강과 돈거래는 하지 마셔라. 건강주의. 네. 자, 이렇게 봐봤는데요. 자, 그러면 타로 카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정화분들에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화분들 중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 이번 달에 아이가 생긴다면 전생에 어떤 업으로 연결된 그런 자식일 가능성이 있어요. 좀 자녀를 낳고 싶으시다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자, 운의 흐름, 정화, 병술월, 운의 흐름 보겠습니다. 아하, stand your ground. 여러분, 이번 달에 굉장히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에, 이 지구에, 내가 이 땅에 굳건하게 내 힘으로 우뚝 서리라 하는 그런 어떤 활기찬 에너지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intuition, 제가 아까 종교성 얘기했잖아요. 이거 약간 종교성에 대한 글자거든요. 뭔가 직감이라든지 아니면 영감이 좀 발달하게 되는 그런 달이 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나란히 두겠습니다. 자, 다른 에너지 카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셔플하고 또 볼게요. 정화. 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네요. 바닥 카드는 caring, connection. 누가 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 그냥 전반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세운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 그 사람과의 연결성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아끼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고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연결성에 대한 그런 인맥이 주변에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인맥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 조상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의 수호천사가, 정화분들의 수호천사가 나를 좀 케어링 해주고 있는 그런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네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운의 흐름 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그리고 연애 운은 사실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애 운은 지금 혼자이신 분들, 지금
전에 결혼을 하셨다가 지금 혼자 되신 분들이든 아니면 아예 싱글이었든 뭐 지금 어쨌든 혼자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소울메이트 나타날 거다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자기는 남편이 있는데 또 너가 나타나면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화내는 댓글 달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리딩이 아니에요. 연애에 오는 미혼, 싱글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흐름을 보는 거고요. 자, 이제 금전. 자, 이제 밑에 카드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일의 운의 흐름, 일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 지금 그동안까지 2020년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한 성과도 있었고 나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찾아왔다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어떤 뭔가 기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직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과 사랑에 대해서 좀 저글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찾아온 걸로 보여지고, 저는 정화일관 분들이 다른데 이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고 그동안 능력 인정받았는데 뭔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에너지가 찾아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더 좋게 본다면 스카우트가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회사에 남느냐 아니면 이직을 하느냐. 근데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Stand your ground.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뭔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하죠. 내 안에서 좀 싸우겠죠. 어떤 것이 더 맞을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더 나를 위한 길인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옳은 방향으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실 것 같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병수월 마지막에 에너지에 해당한다면 다음 달이 또 관의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일단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오다가 중간에 둘 중에 뭔가를 고르는 상황에 놓여지겠다. 네. 만약에 취업을 아직 안 하신 상태다. 저는 정화일관분들은 작년이나 올해 취업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뭔가 고민하시다가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약간 거리상 좀 멀리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금전적인 부분 보면 사실 커다란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마 이렇게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을 재게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좀 갈등의 요소는 있겠다라고 하고요. 지금 퀸 오브 펜타클스 현재까지는 너무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충분히 따랐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가 뭔가를 재게 되니까 내 안에서 약간의 갈등의 요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의 갈등인 것 같아요. 약간의 걱정을 안고는 있지만
괜찮은 조건에 어딘가 다른 회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다. 어쨌든 간에 계속 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퀸에 대해서 뭔가 왕 카드나 아니면 여왕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커다란 위험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expectation이라는 이 카드가 제 생각에는 이직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뭔가 내가 이직하고 싶었던 회사,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향해서 떠나고 싶었던 그런 부분, 이번엔 내가 조금 뭔가 다른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 내 능력껏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도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관련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걸 해내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완성에 해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화일관 분들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카드도 금전적인 여유로움, 풍요로움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에너지 흐름상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될 때도 여러분의 감을 믿으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정화는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달이기도 하고 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다 어둡죠? 네. 여기 달이 떴고요. 그리고 이 카드도 사실은 약간 달이 떠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방향성, 촛불을 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등불을 밝히는, 네. 나 스스로 믿고 가는 부분이 있겠다. 근데 여기에 연결되는 카드를 좀 더 보면요. 약간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부분에서 아마 약간의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아마도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분야로 갈 수 있겠다. 예체능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새 이런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유튜버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직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회사로 갈아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시는 분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약간 지금 회사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사실 누구나 자기 방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카드가 내가 내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나를 지키겠다. 약간 그런 에너지예요. 자기 방어에 대한 에너지죠. 늠름한 남성분이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선택은 나를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약간 여러분들, 정화일관 여러분들 중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정주부이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정화일관이 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약간 페미닌 에너지를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좀 하다가 이동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는 약간 이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다. 근데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병술월에 가실 것 같지는 않고 11월에 가실 것 같아요. 네, 해월에 가실 것 같다. 이사를 가신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네, 이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연애운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달에 새롭게, 그러니까 나 연애해요 이렇게 소문낼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주만 두고 봤을 때. 근데 예외라는 건 항상 있기 때문에. 자, 남자, 정화 남자. 정화 여자. 정화 남성분들, 정화 일간 남성분들, 그동안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이번 달 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향해서 좀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에너지가 찾아왔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좀 묶어두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거꾸로 묶어두고, 좀 움츠러들었다면 이번 달만큼은 자유롭게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네, 자유로워진 나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약간 좀 젠틀한 어떤 선을 지키려고 하겠죠. 이 카드도 사실은 재회 가능성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드들에서는 확실하게 재회다 아니면 새로운 연인을 간다 그런 카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카드 때문에 저는 약간 재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어쨌든 마음에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이렇게 좀 끌어당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 하지 말자, 아니 안 하는 게 낫겠어, 나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작아지게 만들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여성분들로 가보면요, 지금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소식이 오지 않네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놓아버린 것 같아요. 어서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 관찰했던 사람으로부터 뭔가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하고 좀 관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10월 말쯤 돼서 타워 모먼트가 옵니다. 타워가 갑자기 벼락을 맞으면서 두동강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죠. 나는 연애가 안 되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카드 볼까요? 나를 이렇게 춥고 외로운 환경에 이렇게 놔두었던, 나를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던 사람,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에너지가 찾아왔을 수도 있다. 바닥 카드는 3번 완즈 카드.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네요. 정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는 곳이다. 육체적인 거리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별은 항상 힘들죠. 나를 춥고 외롭게 만들었고 했던 그 대상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오늘 흐름이 저렇게 흘러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큐피드 화살이 확 꽂힌 것처럼 사랑의 스파크가 확 꽂히죠. 네, 이렇게 흘러가겠다. 자, 그럼 여기 이 대상이 누군지 좀 볼까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큰데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았던 대상인 것 같아요. 내가 고마웠던 대상이면 고마움에 대한 표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에 대한 표현, 이런 표현을 좀 확고하게 많이 하지 않았던 대상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를 다시 보면 정화 남성분들은
이 상대에게 마음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자분을 계속적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여성분들, 내가 기다리던 대상, 내가 기다리는 그 남성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과거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연결성, 이 커넥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줬던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활관 여성분들, 네, 이렇게 힘든 대상이었으나 이 타워 모먼트 이후에는 내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확 타오르겠다. 그러면 로맨스 엔젤 카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남성분들을 위한 카드 먼저 한 장 뽑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카드에서 express your love. Go ahead and make the romantic gesture. 사랑의 어떤 제스처를 보내라. 누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성분에게 표현을 좀 하라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한번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카드로 좀 볼까요? 뭔가 좀 커다란 위대한 사랑은 결국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위대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만약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먼저 연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카드에서는 이야기하네요. 아마도 정화일간 여성분들은 그동안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카드에서 상대가 어쨌든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느냐. 깐깐하게 구르란 소리가 아니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건 들어주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2번 컵 카드. 결합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노력. 정리를 해보면 정화일간 분들 연애에 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화일간 남성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분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고, 지금 과거에 기다렸던 분하고의 재결합의 에너지가 찾아와 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중간에 한 번은 약간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병솔월 말에 가서는 괜찮아질 것이다. 카드에서는 이야기하고요. 뭔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뭔가를 저글링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은 이번 달은 금전적인 거,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믿어야지, 옆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라고 하네요. 나를 믿어라, 인투이션, 나의 직감을 믿어라.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정화일관분들 병술월 해봤고요.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